창문을 열어요.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74페이지에 옥조와 동해를 이제 볼 차례죠. 여기 계속 여러분 뭐가 기억나시느냐면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그 개념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청동기 단계에서 무리사 얘기, 우리가 소위 군장사 얘기했었고요. 이 군장사회가 이제 국가가 됐었죠. 그다음에 철기 단계에서 연맹왕국 얘기합니다. 이 연맹왕국 중에 세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앙 집권 국가로 간다.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이미 했던 얘기지만 연맹왕국하고 중앙집권국의 차이를 얘기했었죠. 연맹왕국은 왕이다. 왕이 있는데 이 왕을 선출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왕위가 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맹왕국은 왕이나 우리가 족장 또는 이제 부족자 이들의 관계를 보면 별 차이 없었다. 그게 있었죠. 왕도 자기 지역을 다스리고 부족장도 자기 지역을 다스렸다. 일로 가면 왕권과 부족장 간의 어떤 관계를 보면 이제 이쪽이 커지면서 부족장은 왕 밑으로 가서 중앙에 관리가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스렸던 지역은 지방 간에 파견한다. 저번 시간에 잡아놨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삼국지 위소 동의전에 의해서 부여 얘기했었고요. 고구려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옥조 동해 얘기할 차례인데 옥조 동해는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왕이 없는 사회는 뭐냐면 군장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옥조 동해는 연맹왕국 단계에 있었던 바로 군장 국가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뭐 위치 이런 건 이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옥조동에 그럼 거기 2번 옥조 보세요. 거기 정치. 함흥평에 있었던 작은 국가로 각 음락에는 읍군, 삼로 같은 군장이 다스렸다. 근데 경제 이런 거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여러분. 고구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경이 잘 됐고 또 우리가 해산물이 풍부했다. 그러니까 늘 고구려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 그 다음에 풍속 보세요. 민며느리제. 민이라는 것은 어리다는 얘기. 어린 나이에 여자아이가 남자의 집에 며느리를 갔다는 얘기는 읽으셨지만 아셨지만 깐난 아이 때부터 여자아이는 남자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남자 집에서는 그 아이를 여러분 이제 기르다가 나중에 걔가 성인이 되면 다시 여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집에 가서 그러면 서로 이제 과거에 약속했던 결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남자 집은 그 여자한테 여자네 집에 친정에 뭐 염소 한 마리 주고 여자를 데려가는 거죠. 뭡니까? 어린 나이에 일단은 며느리로 갔다 민며느리. 그 다음에 나중에 염소 한 마리 또는 우리가 무슨 보리서말에 왔다 갔다 했다. 지금 뭡니까? 소위 매매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자아이가 상품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한다? 남성 중심의 결혼 풍습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키워드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가족 공동묘. 오늘날 낙골당과 같은데 이 낙골당에 가족의 뼈를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볼까요?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마정했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수해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각의 점점 목각. 그러면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관이라고 나오죠. 석관. 돌로 만든 관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관. 목각에 있었고요. 골장제. 뼈만 골라냈다 해서 골장제를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세골장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세골장. 그래서 이제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묘 보시면 돼요. 오른쪽 봅니다. 동해. 동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번에 그냥 읍군 삼로 같은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 국가다. 두 번째 경제 옥조와 같습니다. 고구려에 비해서 해산물이 풍부하고 농경이 잘 됐다. 그리고 특히 첫 번째 맨 끝에 산누에를 쳤어요. 명주 비단옷을 짰고 삼배를 짜는 듯 방직 기술이 발달된 나라.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죠, 여러분. 방직 기술의 시작은 언제였냐면 신석기였습니다. 가락바퀴 뼈바늘. 여기는 방직 기술의 발달. 그래서 비단옷을 짰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단옷을 짜서 이제 방직 기술이 보다 발달된 사회.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나라 특성을 아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돼요, 여러분. 당공, 활, 과마, 조그만 말, 조랑말, 반어피, 바다, 퍼범의 껍질. 그 다음에 풍속 보겠습니다. 제철 행사 그냥 단순 남기죠, 여러분. 여기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철 행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풍습 보세요. 엄격한 조개옷. 그리고 다시 책화.
체카라는 말은 자 여러분 개강하고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하는 말이지만 체카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은 이미 했던 얘기예요. 얼른 체카 보세요. 자, 체카 읽으셨지만 체카는 여러분 그 체카라는 지도는 경제적 개방적 모습이에요, 폐쇄적 모습이에요. 네, 폐쇄적 모습이죠. 그래서 자 거기 여러분 니은 자 조개온 그 다음에 디귿 체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자 묶으셔서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신석기 유풍이라고. 신석기 유풍. 그래서 가장 신석기 유풍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여러분 여기 자 동해입니다. 자 어쨌든 체카라는 것은 체카라는 말은 처음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보이는 경제적 폐쇄성 이 경제적 폐쇄성을 바로 우리가 자 과거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자 그 특징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거생활 그냥 철자와 여자 모양의 집터죠. 자 이런 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지금 강릉분들 그죠?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 동해가 강릉, 그 다음에 무슨 여러분 자 이쪽에 양양 그쪽, 그 다음에 뭐 횡성, 자 강원도 춘천 그런 지역이다, 여러분. 이쪽 지역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 철자와 여자 모양의 집터가 있더라. 자 이제 마지막 사만 보겠습니다. 자 사만의 성립에서는 거기 쭉 문장으로 써놨지만 그런 거 여러분 이거 제 타입 아니에요. 그냥 한번 눈을 보세요. 그냥 어쨌든 서술된 문장은 그냥 이렇게 서술해 드렸지만 여러분 이미 아세요. 사실 우리가 이미 고조선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자 옆에 그 박스 보세요. 사만의 성립 과정. 자 청동기 단계에 여러분 고조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조금 시간이 있지만 밑에는 진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다시 자 고조선 당군조선 시기에 거쳐서는 오랜 2000년 기간 중간에 자 우리가 BC 5세기 철기가 들어왔고 BC 2세기 유만조선이 나왔죠. 유만조선이 고조선의 준왕의 왕을 빼앗자 준왕이 어디로 내려갔다? 밑으로 내려갔죠. 여러분 진나라 쪽으로. 그때 철기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어쨌든 사만은 위에서 내려왔던 유민과 자 이쪽 지역의 토착민이 결합한 정권이다. 자 그러면 다시 왼쪽 보세요. 자 본문 만 이런 거 이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그냥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권이며 자 여기는 54개 국가로 구성됐다. 다시 지난 자 경북 지역이죠. 대구, 경주 여기는 12개 국가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변화는 김해, 마산 역시 12개 국가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뭐냐면 작은 국가들 하나하나는 작게 돋보기로 들이대면 그냥 하나하나 12개 국가 하나하나는 군장 국가인데요. 그들이 연맹해서 이제 만, 진안, 변화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총합하면 여러분 자 뭐 70개도 넘는 국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뒤로 갑니다. 자 목지구. 자 이들 중에 여러분 짱은 있겠죠.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건데 자 사만 중에 만 중에 목지국이 사만의 가장 중요한 영도 세력이다. 자, 두 번째 지배 세력 보세요. 자, 사만의 지배 세력은 신지견지라고 부르는 대족장과 읍차불이라고 부르는 소족장이 있는데요. 이들은 토지와 이제 물관리권의 중요 표시. 물관리권을 갖고 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재정분리, 왕 중요 표시. 얼른 눈을 보세요. 이거는 좀 이따 달리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제 경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철기 단계, 특히 남쪽은 벼농사가 무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발달. 자, 철지의 농기구가 있었고 벼농사가 널리 행해졌다. 그러면서 인공 저수지를 만든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줄 외울 건 없지만 자, 그냥 한번 감만 잡아볼까요? 자, 김제의 무슨 벽골제, 제천의 의림지, 상주의 공검지, 밀양의 수산지, 의성의 대제지 등이 사만사회 때 만든 저수지였습니다. 또한 자, 철, 변화는 지금도 여러분 포스코 과거에 포항제철이죠. 있는 곳 동네. 여기는 철의 생산지였고요. 낭낭 여러분 거기 1번 밑줄 치고 사실 이 당시 여러분 이게 국정교과서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정교과서 표현대로 해드렸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낭낭하고 왜라고 했죠. 왜. 1번은 7세기에 들어가서 자 1번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왜입니다. 왜. 장낭낭 1번 외고도 수출했다. 또한 철을 교육에서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자 이제 풍습 보세요. 제천행사.
자, 저번 시간에 기본적으로 철기 단계, 자, 모든 생산이 끝나면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낸다. 자, 근데 한겨울에 지낸 나라가 있었다. 그게 어디였다? 부유였다. 왜? 목축사의 흔적이 보인다. 그 다음에 사마는 한 번 더 한다. 언제? 5월에. 그래서 보시면 5월 수린날. 이게 바로 지금의 단어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자, 계절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둘이라는 공동체 조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문신과 편도, 그냥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문신 새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두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머리에다가 돌을 올려요, 돌을. 그래서 이마에다가. 그래서 이마를 뒤로 확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이마가 뒤로 짱구가 되면 될수록 자, 그 나라에서 가장 꽃미녀죠,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는 성령 수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들의 죽음의 사유는 이마 위에 있었던 여러분, 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 5번, 6번은 이미 철기 단계에서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자, 철기 단계에서 했던 거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맨 위에 여러분, 자, 중요 표시 2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신지, 견지, 읍차불의 물 관리권, 두 번째 재정 분리. 자,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1시에 수업, 노량진 수업 끝나고 막 달려와서 점심을 급히 먹었더니